미국 측 요구에 의해서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가 집권했을 때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국제협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재협상을 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ISD 조항이라든지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드시 자기들이 재협상에서 폐기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측 주장에 의하면 1년에 300억 달러가 한국 측에 이익이 간다고 했습니다. 30조 원이 넘는 이익이 한국 측에 간다고 미국이 주장을 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정부가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하면서 과연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독소 조항이라는 ISD 조항을 포함해서 한국 측에 유리한 협상이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연간 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손상이 된다면 이 정부는 거짓말 정부가 되고 무책임한 정부가 되고 그리고 국민적인 저항이 크게 있을 것임을 오늘 천명을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한미 FTA 국익을 저해하는 협상을 이 정부가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또 협상을 했습니다만 정부조직법은 오늘 오전에 마무리가 되면 오늘 오후에 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대해서만큼은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게 하는 것은 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은 저희들이 계속 견지를 하겠습니다. 추경 안에 지금 들어있는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려고 하는 그 예산은 추경에서 반드시 드러내도록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불변이다, 견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과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 중에 100대 과제 중에 91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총 485건의 법률을 제정이나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100대 과제의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회 협력이 없이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지, 지금의 같은 협치 정신을 버리고 독주와 독선의 정치로서는, 또 불통의 정권으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100대 과제를 추진하려면 한 178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178조라는 것은 지금같이 세수가 잘 거친다는 이러한 전자에서 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 무대책 발표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같이 오로지 이렇게 쓰고 보자는 이런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 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구상, 또 두 번째, 공무원 추가 채용을 통해서 이런 인건비나 추가 재정 부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그 액수에 맞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요번에 추경에 들어온 11조 2천억의 이런 추경 편성 재원도 금년에 이렇게 세수가 늘은 이 근본적 원인은 이 앞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그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에 의해서 세수가 그렇게 많이 거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퍼주기에 지금 안달이 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퍼주기 복지에 현 정부가 95조 원의 이 세출을 절감하고 82조 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을 할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향후에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어저께 여야 그 대표 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인수위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5대 원칙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대단히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소위 인수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공약을 한 것을 인수위 핑계를 대는지. 예를 들면 5대 공약 실천에 무슨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마련하지 못한 인수위가 없어서 이것을 못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5대 공약 실천에 이런 구체적 기준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5대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지 않았나 하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특히 이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정의로운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정부가 추천해서 국회에 보낸 장관 후보자들은 그동안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나만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의라 하는 이런 독선의식에서 벗어나서 국회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협치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 이 100대 과제 발표한 것 중에서 아주 황당한 부분 하나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 이 100대 과제 중 제1호 과제가 적폐청산이고 또 이 주요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기소된 그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여기까지 어느 역대 정부나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국정 과제고 이건 추진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를 분명한 것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 미명하에서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밖에 의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유죄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불쌍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서울지검장 임명 이유를 공소유지를 얘기를 했고 또 청와대 문건이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자료 제출을 했고 또 이 정유라를 새벽에 불러내서 9시간 동안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또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을 재판에 참석시켜서 증언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련의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유죄를 만들겠다. 그리고 정치보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는 도구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러한 음모다, 의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 번째 과제를 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이렇게 선정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추가 조사를 하겠다. 또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가 신고 사업을 하고 과거사 기본법과 과거사 통합재판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했는데 이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몇 번이나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과거 탓만하고 또 국민 편가르기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즉각 중단을 하고 6.25 참전이나 아니면 월남 참전 또 국가 유공자들에게
어떤 대우를 할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져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전 사업을 중단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미숙하고 나라를 좀먹는 정치에 분노합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 중에 단연 돋보이는 게 전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를 가장 값싸게 사용하기에 한국의 산업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이 원전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원전을 줄일 경우는 전기요금은 오르는 것이 당연한데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표만 날아가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본토는 우리 서해를 바라보는 위치에 수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의 상처를 이기고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연 매출 26조 8천억, 99% 기술 자립을 이뤄 600조 원의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한 수출 산업입니다. 5년 임기 대통령이 50여 년간 사온 원전 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발표한 5개년 계획 193페이지에 이르는 거 잘 읽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적폐 청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이 정부가 반성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19대 국회 때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서비스 발전 기본법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반대했던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대해서 지금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당시 우리 청년들의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했던 그 법안을 정치적 이익 때문에 자기네들이 반대해왔다. 이런 것에 대한 반성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곳곳에 굉장히 많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이것에 대한 얘기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 말만이 공허한 공약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우택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17년부터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 기준 강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인사청문회 인사는 다 취소가 되는 건가요? 입장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들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과제 발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비롯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 충원이 양질의 항구적인 일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체 추구에 따르면 공무원 17만 4천 명 채용 시 향후 30년간 인건비만 327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폐지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불실 운영이 명확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러한 미래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려다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 전철을 밟지 않기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겉으로는 국민 통합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정책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 참여 정치 개혁을 한다면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정당 가입 연령을 폐지하는 것도 국민 분열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은 당파성을 떠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폐지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악영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정치 세력화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국회 협력이 없이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지, 지금의 같은 협치 정신을 버리고 독주와 독선의 정치로서는, 또 불통의 정권으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100대 과제를 추진하려면 한 178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178조라는 것은 지금같이 세수가 잘 거친다는 이러한 전자에서 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 무대책 발표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같이 오로지 이렇게 쓰고 보자는 이런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 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구상, 또 두 번째, 공무원 추가 미국 측 요구에 의해서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가 집권했을 때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국제협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재협상을 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ISD 조항이라든지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드시 자기들이 재협상에서 폐기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측 주장에 의하면 1년에 300억 달러가 한국 측에 이익이 간다고 했습니다. 30조 원이 밤늦게까지 또 협상을 했습니다만, 정부조직법은 오늘 오전에 마무리가 되면 오늘 오후에 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대해서만큼은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게 하는 것은 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은 저희들이 계속 견지를 하겠습니다. 추경 안에 지금 들어있는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려고 하는 그 예산은 추경에서 반드시 드러내도록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불변이다, 견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과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 중에 100대 과제 중에 91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총 485건의 법률을 제정이나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100대 과제의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없는 이익이 한국 측에 간다고 미국이 주장을 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정부가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하면서 과연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독소 조항이라는 ISD 조항을 포함해서 한국 측에 유리한 협상이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연간
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손상이 된다면 이 정부는 거짓말 정부가 되고 무책임한 정부가 되고 그리고 국민적인 저항이 크게 있을 것임을 오늘 천명을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한미 FTA 국익을 저해하는 협상을 이 정부가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추가 채용을 통해서 이런 인건비나 추가 재정 부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그 액수에 맞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11조 2천억의 이런 추경 편성 재원도 금년에 이렇게 세수가 늘은 이 근본적 원인은 이 앞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그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에 의해서 세수가 그렇게 많이 거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퍼주기에 지금 안달이 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퍼주기 복지에 현 정부가 95조 원의 이 세출을 절감하고 82조 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을 할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향후에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어저께 여야 그 대표 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